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선생님입니다. 8월 2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배경 바뀌었습니다. 가을 느낌 좀 나시나요? 비가 오고 나면 또 날씨가 한풀 꺾일지도 모르겠네요. 연초 대비 20% 증가한 매도 물량, 좀 스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47,300개 수준이거든요. 내일 되면 수요일 물량이 한 1000개 정도 늘어나요. 그럼 48,000개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48,000개를 뛰어넘을 거예요. 연초에 39,200개였어요. 연초 대비 20% 물량이 증가했다. 안 그래도 많다 하는데 더 많아졌다. 뭔가 스산하지 않나요? 온갖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규제 해제해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규제 해제가 효과가 없으니까 규제 아니면 돈 아니면 혜택. 이제 혜택을 조금 보강하는 쪽으로 갑니다. 애 낳으면 취득세 500. 그리고 오늘도 한 개 더 나왔죠. 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해준다. 살 사람이 그래 없나? 왜 저렇게 집값 띄우는 온갖 것들을 왜 다 동원했냐? 왜 온갖 것들을 왜 다 동원하냐 보니까, 원희룡 장관님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 있죠. 250만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 공급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어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싶어서 몸이 달았어요. 가계부채, 대한민국 가계부채 600조. 국가예산 600조. 빚 많죠. 빚 많고 연체율이 높아지니 뭐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대구에서 미분양 나왔던 거, 작년에 아마 미분양이 났지 싶은데요.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분양 아무도 안 했어요. 지난해 3월에 분양했거든요. 8억 2천에, 8억 2천에. 8.2억입니다.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같은 해 6월, 작년 6월에 할인 분양 때렸습니다. 바로 10% 할인 분양 때려버렸어요. 7.5억으로 내려왔어요. 10% 때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200세대가 되는데 20세대, 30세대밖에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것이 분양 업무가 시공사로 넘어갑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넘어가면서 돈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도날 판인데. 그래서 최저 가격 기준으로는 6억에서 6.5억 제일 많이 이렇게 해볼까요? 네. 또다시 20% 정도 더 할인 분양을 해주더라. 토탈 다 하면은 요거 다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많게는 거의 30% 가까운 할인 분양을 해주더라. 분양가도 시장 분위기에 맞춰라. 대구 가격은 평균 30%, 부산은 평균 28% 정도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맞다. 대출 규제 하자. 은행으로 몰려듭니다. 이거 끝물 타러 갑니다. 알아서 끝물 타러 갑니다. 미안하죠. 고점 징후가 보여도 끝물 타러 갑니다. 사람들은. 요 시청사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누르고 있던 시장 금리로 인해 금융권에서 서서히 역마진 이야기도 나온다. 기준금리 3.5%인데 이 자금 조달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 조달할 거예요. 아마 채권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코픽스 금리죠. 자금 조달하는 거. 그것보다 더 낮게도 역마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축은행은 어제 순손실 났다고 새마을금고 말고 저축은행, 토마토 저축은행, 무슨 저축은행 이런 것들 있죠. 적자 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금리가 이렇게 오른다. 기준금리는 작년 말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있는 상태지만 시장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작년 말 올해 초에 나타났던 고점, 금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혼합금리 5년 고정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니 별 영향이 없으려나요? 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다 치지만 이미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5년 전 기억나시나요? 지금 23년, 2018년. 아마 2018년에서 2019년, 부산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2019년도에 반짝 하락이 나타났어요. 왜? 금리를 이때 살짝 올렸었거든요. 0.25% 살짝 올리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서울이 마이너스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대출 5만석 냈거든요. 또 그때 냈던 사람들이 혼합금리로 했습니다. 혼합금리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갱신되는 사람들은 계속 변동금리로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은행 연체율도 올라간다 그러죠. 새마을금고 비실비실하다 그러죠. 저축은행 비실비실하다 그러죠. 네, 이분 장기적으로 하락을 예상한다. 저도 좀 더 하락할 거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든지 팔고 전세에 거주 중입니다. 와, 저는 이만한 용기는 없네요. 저는 이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또라이 같은 놈이었어요. 작년에 저희 뭐 부모님이 물건을 한 개 정리를 하시는데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사심이 있었으면은 집값 계속 오른다고, 떨어져도 오른다고, 금리도 어차피 나중에 내려갈 거고 다 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이 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정리하려고 물건은 내놨고, 저는 집은 떨어진다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도 뭐 운이 조금 좋았던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만한 용기는 없네요. 팔았던 금액보다 1억 정도 상승했다. 아마 거의 최저점, 정말 마이너스 30%. 이 정도 마이너스 30, 아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정도의 아마 물건을 파셨을 걸로 추정이 되고, 지금 아마 한 10% 반등해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 참 매도 시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끝물이 좀 더 뜨거워요. 이 반등에,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반등의 끝물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 지금 팔고 나서 뭐 이불킥 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불킥 하지 마시고 요거 한번 보시면은 조금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 드럼 신나게 두드리시는 요분, 드럼 신나게 두드리시는 요분 한번 보시면은, 야, 정말 올 때까지 왔다. 뭔가 큰 게 진짜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너무 비이성적인 상황이다. 라고 누구나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터지더라. 오히려 더 잘 나가더라. 그게 꼭 지금의 이 상황 같아요. 저는 어제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있었는데, 보고 다시 한번 더 볼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닮아있더라.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래서 일분이, 이 글 써주신 분이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당했나요? 이것도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아무튼 생각이 많아집니다. 요 댓글 달아주신 분은 요거 한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미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모기지 채권이 부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불이다, 불, 성냥불. 근데 CDO 이건 뭔가요? 파생 상품이죠. 요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상품들 만들어지는 그 부분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젖은 걸레. 근데 이 파생 상품에 또다시 파생되어 나온 이 상품, 이 술 취한 대통령이 손에 들린 핵폭탄. 지금 대출이 안 그래도 많다 난리인데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것들만 계속 내놔요.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것들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경이 지금 좆대랑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영하 한 3분의 2 지점쯤 아마 체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전세 물량이 정체되고 있다. 요 부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늘어납니다. 전세 물량은 답으로 늘어나고 있고, 월세 물량은 서서히 또 소진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월세 놓고 편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 빠듯하게 있는 갭 투자들이 지금 전세 2년 전의 전세가와 지금의 그 갭 차이는 상당하거든요. 전세 빠지기만 좀 빠져라. 일단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역전세 이거 금액 부분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세 빠질 기미도 잘 안 보입니다. 세입자 후루룩 나가버리고 나면 다음 세입자 바톤 터치하듯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징후는 너무나도 많더라. 거래량 172건, 오늘 대구 거래량 175건, 서울의 거래량은 아마 220건 정도 됐을 거예요. 서울의 거래량 보면 싸하지 않나요? 주간 실거래가 기준, 지난주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은 서울 플러스 0.14% 상승. 가장 크게 상승하고 가장 크게 반등하던 곳이 거래량이 뚝 떨어지더라. 세종시 아주 빠르게 반등했지만 다시 꺾여버리더라. 지금 부산 거래량 그렇다고 월등히 많다 이런 상태도 아니죠. 팔리기도 애매하고 사기에도 애매하고 사람들이 점점 애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거래량 신고가 거의 절반 정도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 다음 달 거래량은 또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거래량 수준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거래량 이번 달 거래량 2150건 살짝 넘어가면서 2168건. 지난달에 살짝 못 미치죠. 지지난달보다 살짝 못 미치고 지지난달보다도 못하고 지지난달보다도 뭐 이런 상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박스권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때는 돈을 풀고 규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이걸로는 더 이상 큰 상승, 더 이상 큰 반등이 일어나지 않네.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네. 큰 변화가 나타나줘야지 분양을 해먹을 건데 그것도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먹을 건데 시장이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제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또 투자자들은 생각할까요? 야, 취득세 깎아내라. 취득세 깎아줘. 그러면 살게. 취득세 깎아주면 살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언제? 작년 10월경에 아마 요때 거래량이 살짝 늘어났을 때 있죠. 요때 조정대상 지역 해제됐죠. 1주택인 사람들 1주택 더 추가로 구매하는데 취득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조정대상 지역일 때와 아닐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풀어주면 살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이때 사던가요? 안 샀죠. 안 샀어요. 벌써 이야기 11분이 지났는데 가격 부분 가볍게 지나갈게요. 요 상승 요거 한 3년 전 대비 가격이 12억이 올랐더라. 이거 나머지 가격들 지나가도 될까요? 네. 큰 변동 없는 건 안 하고요. 많이 떨어진 것만 볼게요. 센텀 비스타 동원 35% 정도. 한 30% 정도 가까이 빠지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4만 골든뷰 센트럴 파크 거의 한 40% 정도. 조금 떨어진 건 숫자로만 기록해 둘게요. 센텀 리슈 1단지 28%. 거제 2차 현대홈타운 한 28%. 화명 롯데캐슬 가이저 20%네요. 이거는 수영 SK뷰 1단지 거의 한 30% 정도. 아마 28% 정도 되겠죠. 6억 7억 특례보금전자를 사라지고 나면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만한 물건의 가격을 이만한 물건을 그러면 신혼부부가 사야 된다. 신혼부부가 정말 한 50년 땡기고 디딤돌 땡기고 이것저것 다 땡겨서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럼 집값이 과연 떠받들려질까요? 아무튼 지금 혜택의 구간이니까 정부가 어떤 혜택을 더 내놓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면 어반파크 6억이네요. 6억. 대림 쌍용 강변타운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이제 오래되고 이 저층에 또 고층 아파트에 이런 것들이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이 큰 난리가 났죠. 단장 둔촌은 살아남았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해야 되는 3익 아파트 이거 가격 빠지는 거 보셨죠? 3익 가격 빠지는 거 보셨죠? 대구는 멀쩡하게 진행되던 뭐 재건축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사업들이 분담금 이야기 듣자마자 뒷목 잡고 나자빠 떨어졌다고 합니다. 분담금을 무슨 5억 6억을 내라 하니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그 돈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센텀 센시빌 30%. 1편의 세상 동네 명자 28%. 센텀 센시빌 30%. 대림 아파트 30%. 예, 조금 지나가게 가격 부분 앞부분 설명이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날은 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네. 8억짜리가 5억으로 바뀌더라. 3억 조용히 3억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 그렇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좋은 물건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떨어지는 건 그만큼 떨어지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라는 부분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또 손 나가면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 전체 지역을 다 크게 살펴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못 다뤄드리지만 아마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가격이 30% 떨어졌네? 그럼 이 고점 가격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고점과 비슷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연식이나 여러 가지 뭐 상황들 거기다가 뭐 직접 임장 가시면 인테리어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두루 살펴봐야 되겠죠. 예. 숫자만 보고 반등하는 거 보고 급하게 살 일은 아닌 것 같더라. 네. 40% 가까이 하락하는 것들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큰 숫자만 써서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 페이지는 한 페이지에서 한 절반 정도는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게 나타나죠. 네, 아파트 이런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야 이게 근데 분위기 정말 좋아진 거 맞나? 한 페이지에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게 저 절반은 되죠. 지금 한 페이지 6개거든요. 절반 정도는 30%, 나머지 절반 정도는 또 20% 정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네, 30% 하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세 상승이나 이 반등이 전고점을 뚫을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예단할 필요도 없겠더라. 그렇다고 너무 절망에 휩싸였을 필요도 없겠더라. 가격은 시장이 정해주니까요. 네. 사무기상 살펴봤고요. 아주 비싼 아파트 한 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박스권에 갇혀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면서 3억 미만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특례빨이 닿으면 이제 비싼 아파트 거래는 조금 더 주춤해질 것이다. 이미 좀 주춤해졌다. 6억 이상 거래량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는 것들 좀 줄어들었는 거 꺾인 모습 보이시죠? 비중이 저것이 6억 이상 아파트가 이 가격이 다시 올라서 야 추세선 좀 지나면 30%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확담할 수 있나요? 분양권 19건 중에 신고가 3건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은 고만고만한 수준. 아직까지 전세 가격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형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전세 가격이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 전세 가격 건당 거래대금상으로는 조금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전세 거래대금 조금 반등했어요. 전세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매물이 안 줄더라. 요거로는 지금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시장금리 올랐는 게 반영되는데 또 시간차가 약간 한 2달씩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시장금리가 일부 내려갔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또 반영되고 또 지금 시장금리 올랐던 게 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부 반등은 있었지만 다시 전세 가격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지금 전세 금리가 높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정부가 또 혜택을 주잖아요. 낮게 전세 금액에도 나라에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말씀 너무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